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자당에서 불거져 나온 천안함 막말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분노 함께 보시죠.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이 부하를 수장시켰다라고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도 한동안 함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었죠. 그러자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천안함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울컥하며 욕이 튀어나왔다. 사실 국회의원이 욕하고 싶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울컥하며 욕이 튀어나왔다. 솔직하게 얘기 다 합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그러자 반발하고 있다고요. 모든 증거들이 천안함 좌초를 증명하고 있다. 천안함 음모론이에요, 이분들. 전장터에서 부하를 반이나 잃고 돌아온 지휘관은 패장이다. 이거 일각의 어떤 음모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김병기 의원이 함께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왜 욕 나올 뻔했다라고까지 분노했을까요? 이미 이제 우리 당이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소환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자면 김대중 기념 도서관을 찾아간 이유하고 비슷해요. 너무 이념지향적으로 양극단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천안함 폭파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혹은 또 국민의힘에서는 저쪽에서는 완전히 다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반발, 이 두 가지를 소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6.15 정신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표면시키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또 조국 수의 날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폄훼하려고 하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교통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말하자면 행보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좀 한편으로 기존 정당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여전히 민주당 안에서도 충분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군 출신도 있잖아요. 비례대표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못하고, 국방이라든지 또 북한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저런 어떤 용기를 내어서 실제로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민주당의 소위 부대변이라는 자가 그렇게 막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침을 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보면 과거에 우리가 68세대가 프랑스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세대의 선배들이 실패했다고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민주당의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이 소위 586 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더 민주화, 더 열린 사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수가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꽉 막혀 있고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정혁진 변호사가 군에 계셨잖아요. 법무실장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국방부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왜 울컥하고 욕 나올 뻔했다라는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뭔가 와닿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이나 국정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른 국민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더욱이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일방적인 테러 행위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울분 같은 게 있거든요. 군과 국정원 출신이라면 더더욱 아시잖아요. 국방부에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 재선이신가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25년 동안 국정원 안기부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김병기 의원은 누구보다도 정보에 밝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2010년도에 발생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별별 억측을 다 해도 김병기 의원이 봤을 때는 자기의 경력이나 그다음 자기가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천안함 사태의 주범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폄훼하는, 제가 그때 이제 사망한 우리 군인들, 우리 용사들 어떤 사람들인지 쭉 봤더니
제일 어린 사람이 91년생도 있더라고요. 2010년이었으니까 우리 나이로 21~22살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46명 그 사망을 하고 돌아가시고 거기에다가 또 순직까지 한 명 더 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뭐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싫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추모할 건 추모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직하고 그랬던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건 감사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한 생각을 김병기 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생각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이 폭파 잔해를 고스란히 남겨둔 위성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진이고요. 올해 사진입니다. 유리의 잔해, 폭파된 흔적, 남은 건물의 잔해 안 치웠어요. 마치 누구 보란 듯 더 끔찍하고 너덜너덜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건물 모습, 잔해를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도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일인데 이걸 저렇게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1년간 방치해둔 행위 또한 강하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글쎄요, 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했는지, 물론 저걸 깨끗이 철거하고 뭐 새로 건물을 짓거나 뭐 새로 뭘 조성한다고 해도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겠죠. 그런 점에서 뭐 비용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관계 현주소를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 알리는, 우리 정부에 계속 그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까지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전히 폭파되어 있고 지금 앞에 있는 건물이 종합지원센터인데 거기도 유리창이 다 떨어져서 반파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흉물스럽게 아마 현장들이 방치되어 있을 텐데 글쎄요, 저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남북관계의 개선이 어떻게 보면 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갈 수 없을 텐데 그 현장에서 아마 북한이 뭔가 더 강한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 현장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음 정부가 저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저게 다 우리 자산 아니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자산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문제를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이 남북관계 해빙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다음 정부의 첫 번째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의견이었습니다.